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최지영입니다. 제가 한동안 항공사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못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무엇을 좀 했냐면요. 이번 2018년 대한항공 공채를 기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미지는 중요했었고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좀 자유롭게 입고 가라, 헤어도도 좀 자유롭게 하고 가라, 본인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조금 더 크게 와닿았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면접복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어떤 톤이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방법을 좀 만체기를 하느라고 아무튼 그래서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좀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거의 250명 이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과가 나누어져가지고 발표도 나누어졌고요. 첫 번째로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1월 14일 엊그저께 이제 입과를 했고요. 이 다음 차수는요, 2월 18일에 며칠이죠? 2월 18일 월요일이네요. OT를 하고 21일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정상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합격 발표를 좀 늦게 해주는 경우는 좀 이번에는 좀 정말 많이 채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주변에서 동기들과 이제 내부에서 듣기로는 1월 10일부터 지금 산해파견 승무원을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해파견이라고 함은 대한항공 다른 부서에서 승무원에 지원하셔서 이제 그분들이 라인에 올라오시는 건데, 이렇게 산해파견 승무원을 뽑는 이유는요, 승무원이 정말 모자랄 때 좀 많이 뽑게 되고요. 이전에 2017년에도 산해파견 승무원을 먼저 채용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한 번 났던 공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뉴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번 올해 이제 2019년에도 정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항상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발표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하니까요. 올해도 여러분 좀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크루투데이 합격생들은 좀 합격을 했고 몇 명 정도 합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팁을 좀 줄 수 있는지를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여기 이사한 지는 11월부터 이사를 했지만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소규모로 과외를 하고 있었어서 실무는 19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정말 실타를 3번 했다가 4번째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첫 지원에 물론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고, 키도 정말 161부터 큰 친구는 72, 3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도 600 초반대부터 정말 900점대까지 너무 많아서, 사실 실무는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무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미지 메이킹 하실 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면접복이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기본적인 면접복장을 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귀여운 이미지를 주기 힘들다면 좀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어린 느낌의 옷보다는 시폰 재질의 블라우스, 오피스 룩을 좀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채용 홈페이지 보시면 객실 승무원 이제 뽑을 때 항상 안내사항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쪽머리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쪽머리가 너무너무 안 어울린다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뭐 포니테일을 하신다거나 반묶음을 하신다거나, 이거는 이제 또 이미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차, 3차는 이제 항공사 유니폼,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유니폼을 갖춰 입고 스카프까지 하기 때문에 쪽머리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올바른 머리를 한다면 어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복 효과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승무원들이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은 상대적으로 더 이뻐 보여요. 저도 이미지 사진 찍을 때 한 3벌 정도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복이었고요. 뭐 첫 번째는 그냥 완전 캐주얼, 두 번째는 그냥 뭐 원피스였고 세 번째가 유니폼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사진 작가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 제복 그 유니폼을 입고 딱 나오니까 역시 옷이 날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예뻐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스카프와 머리핀의 효과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게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딱 찰나의 이미지를 볼 때는요. 그렇게 뭔가 액세서리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지고요. 쪽머리를 해서 조금 뭐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났어도 그게 완화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그냥 면접복을 입으실 때는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요. 쪽머리가 안 어울리는 또 두상이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스카프 머리핀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더 올드해 보인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포니테일도 괜찮고요. 혹은 난 반묶음이 정말 잘 어울려. 그럼 반묶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복을 입고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단정함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 작업은 머리를 어떻게 할지, 면접복은 어떤 걸 입을지, 본인의 체형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을 입을지, 그 다음에 원피스를 입으셔도 되고요. 거기는 물론 반팔 상의, 무릎 라인 스커트이지만 원피스도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입으셔도 무관합니다. 실제로도 본인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학생들이랑 어떤 톤이 본인에게 더 잘 맞을지 계속 저도 연구하고 그 퍼스널 컬러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도 학생들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지금 한창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실무 이제 앞으로 공채가 많잖아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최대한 그 부분을 따라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세련되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플러스 요즘은요. 실무 면접이 정말 가식적인 답변은 그냥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이 본인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착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는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조금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긴 답변보다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승무원은 항상 착해야 되는데 친절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승무원은 착한 직업이 아니라 일을 정말 잘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넘어가면요. 2차는 10분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2차부터는 영어 면접 보고요. 이제 유니폼 착용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차에서는 1차에서도 그렇지만 롤플레이랑요. 개별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소서 바탕에 질문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게 되고요. 롤플레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준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준비를 안 하면 답변을 하기 어려운 롤플레이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만약에 뭔가 수업을 듣기 힘드신 분들은 주변에 승무원이 있거나 승무원과 관련된 좀 친구들이 있거나 항공과 나온 친구들이 있거나 하시면
매뉴얼적으로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체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이 감사한 일, 뭐 이런 질문은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이 뛰어나다면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면접 시즌이 돼서 하루아침에 준비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가끔 가다가 준비 안 했는데 제 친구는 됐던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들은 본인이 승무원 준비하는 거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합격하면 물론 밝히지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채를 썼음에도 안 썼다고 얘기했던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합격하면 얘기 꼭 합시다. 그래서 뭐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분명히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준비 없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종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합격했고요. 뭐 이번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저희는 늦어도 2월 21일에 합격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신체 검사, 뭐 신원조회에서 지금 떨어진 학생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은 뭐 신검에서 떨어진 친구는 그래도 없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저도 갑상선 때문에 건강검진 떨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3차는 정말 면접관분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별적인 디테일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2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분석 완료되었는지 라고 생각하시고, 3차에서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뒤처지면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체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실수를 하신다면 그냥 의연하게 넘어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최종 면접 봤을 때 합격했을 때 말고요. 입사했을 때 말고 예전에 건강검진 떨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 면접에서 제가 그때 유니폼 입고 뭐 스카프 메고 이랬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이제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딱 말할 차례가 됐는데 목이 막혀서 정말 그때 너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 한 번만 가다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저의 기준에선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 면접관 분께서 물을 따라주시면서 그 대한항공 컵에 물을 따라주시면서 너무 긴장하셨죠?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망했다, 정말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으니 마시고 컵은 제가 잘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망한 거 시원하게 얘기하자 라고 해서 그냥 답변하고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실수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면접은 합격했지만 건강검진 떨어졌다는 슬픈 이야기. 근데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요, 승무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손님이 모르는 걸 물어봐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떡하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손님 앞에서 이렇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실수를 하시더라도 좋겠지만 그 실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리잖아요. 말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3차까지도 면접을 완벽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뽑았지만 사내 파견도 채용하고 뭐 경력직도 뽑았고 하다 보니까 승무원이 계속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승무원이 모자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내에서는 사실
사직하시는 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그런 크루넷이라는 사이트에 휴직자, 사직자, 뭐 정직원 전환되면 정직원 전환된 사람들 이렇게 다 명단이 뜨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 체크가 돼서 승무원들이 많이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요즘에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정직원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고 해요. 인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2년이 계약인데 2년 이제 계약 후에 재계약이 안 되는 정직원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이 10% 이상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에는 그만큼 정직원 되기가 힘들어서 많이 나가고 그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합격하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직원 될 때까지 마음 너무 편하게 먹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 같은 것도 지금 여행 중에 최종 발표 뭐 나고 뭐 입가 날짜 나고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직 작업 중인데요. 사실 스펙이라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절대 본인의 그런 개인 신상을 알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제가 한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스펙은 정말 다양했다라는 거. 전공도 다양했고요. 토익 점수도 다양했고 대신에 한 가지는 꼭 스피킹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공채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뭐 크루투데이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제가 조만간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같이 나타날 테니까요. 유튜브 틈틈이 잘 봐주세요.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와서 지금 감기, 기침, 콧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면접 보실 때는 정말 조금의 어려움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꼭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열심히 준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꼭 여러분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